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미팅이 있어갖고 이제 사당역에서 저희 오늘 고객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오늘 고객분을 만나니까 설득에 관해서 이제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설득이 제일 어려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설득이 제일 어려운 대상 2위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 1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2위는 이제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 이제 논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 목소리만 큰 사람, 뭐 꼰대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뭐 설득이 뭐 힘들죠. 근데 이런 분들이 1위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2위입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2위냐? 이분들은 생각보다 자신보다 권력이 센 사람,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설득보다는 조금 치욕적으로 굴복을 잘 당합니다. 굴복합니다. 굴복.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이분들은 설득한 방법이 있어요.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내가 더 센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2위는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제 대망의 1위. 이제 제목처럼 세상에서 설득이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협상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실비 보험 신청을 해야 돼서 저희랑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신 보험 설계사 이제 팀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거의 탑3급으로 되게 유명한 팀장님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도 되게 잘하시고 그다음에 고객 관리도 되게 잘하셔서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는 팀장님인데 제가 오면 커피도 사드리고 그래요. 그다음에 옛날에 자식 관련해서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자식 관련 상담할 때 얼마나 이게 황당했었냐면은 벌써 그게 4년 전 일인가 3년 전 일인가 저희 집으로 이제 그 보험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아드님이나 뭐 따님 계시냐고 얘기하다가 아드님 따님 얘기하다가 보험 설계 이거 상담하러 오셔갖고 저희 집에서 우셨어요. 제가 이제 우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독여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보험 상담하러 오셔갖고 인생 상담 받고 가신 케이스였는데 아무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를 만나면은 제가 이제 소득이 적지 않으니까 이제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절세 상품. 저한테 이제 박사님 이제 절세 상품 좋은 게 많은데 이거 하시라고 그래서 세금 아끼시라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절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너무 열심히 설명하시고 평소에 저한테도 잘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요번에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저는 절세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금 많이 내는 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정말 답답한 고객일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절세 상품 없냐고 문의를 많이 하고 절세 상품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부자들은 다 바로 가입을 할 텐데 저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저한테 설명을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된다고. 대신에 저는 안티프레질 뭐 이해는 못하시지만 안티프레질하게 비환급형 실비보험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거 추가적으로 다른 상품을 가입을 해서 블랙스완에 대비를 하고 싶다 이런 식 이제 뭐 블랙스완이라고 말을 쓰면 안 드리고 그래서 비환급형으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실비보험을 금액을 늘렸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원래 안 늘려도 되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제가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도 뭐가 좋은 상품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비환급형 그냥 이제 돈 계속 내고 그냥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보험금을 받는 이제 비환급형 이제 상품을 제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실상 이제 제 실비 보험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티프레질하게 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뭐 설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팔 아파. 잠시만요. 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가끔 그러는데 이게 왜 이게 들고 하냐 팔 아프게 이거 그다음에 마이크 왜 안 꽂고 하냐. 여기는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라서 여기다 이렇게 꽂고 하면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드리게 제가 위에서 이렇게 입에다 대고 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좀 많을 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갖고 저를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뭐
아내한테도 아쉬운 게 없고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아쉬운 게 없고 그냥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그냥 일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갖고 뭐 딱히 아쉬운 게 없습니다.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죠?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 아쉬운 거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돈으로 그거를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나중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할 수가 있죠. 돈으로 뭔가 이제 그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그래서 돈이 많은 거에 대해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쉬워합니다. 저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뭐 이제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몇 천억, 몇 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큽니다. 그래서 그게 제 외적 동기자 내적 동기여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재밌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해야 된다. 응? 이제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설득이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영어 공부는 단어를 외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암기 없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1도 없습니다. 다 사기입니다. 사기. 인풋 없이 아웃풋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단어 8,000개 2달 만에 외울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불가능하다 그러죠. 뭐 10%도 5%도 손을 못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1억 드리면은 8,000개 외울 수 있습니까? 2달 만에 2달 만에 단어 8,000개 외운다고 하면은 그 보상으로 제가 1억 드리면은 외우실 수 있습니까? 90%가 손을 듭니다. 90%가. 왜? 돈이 아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아쉬운 거를 알면은 이제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협상 가는 거는 뭐죠? 최저 아쉬움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단어 외우는 걸로 돌아가 볼까요? 1억을 주면은 8,000개를 2달 만에 외우신다는 분이 9,000명이었어요. 90%였어요. 90%.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5천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다 외우신다 그러실 거예요. 1,0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제 다 외우신다 그러실 거예요. 그럼 이제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제 많이 감소할 겁니다. 10,000원을 준다 그러면은 안 해온다는 분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000원과 그 1억 사이, 그러니까 아니면 한 100만 원과 1억 사이에서 그 협상, 아쉬움의 최저점의 협상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매일같이 협상을 합니다. 저도 협상을 하러 다니고 그러면은 저한테 이런 협상을 하는데 그거예요. 돈 벌게 해주겠다는 협상이 많죠. 근데 저는 제가 돈을 잘 벌고 그분보다 방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랑 협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제가 요즘에 아쉬움을 느끼는 가장 큰 대목은 인재에 대한 대목이에요. 인재에 대한 대목.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충만해 있고 학습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타적인 인재 이런 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제가 이제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밀. 그 협상이 얼마나 무섭고 아쉬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지난 금요일에 빡독 X를 부산에서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했잖아요. 그쵸? 토요일에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했을 텐데 금요일에 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산에 빡독 X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제 주 목적은 뭐였냐면은 제가 아끼는 인재를 만나러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친구 점심을 사주려고 부산에 갔는데 그러면 제가 갔으니까 뭐라 그럴까 이미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왔다 갔다 시간에 대한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부산에 가서 그 제가 아끼는 인재만 만나고 올 바에는 빡독 X를 한번 하고 오자. 빡독 X를 한번 하고 오자. 저희 고객님이 오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빡독 X를 한번 하고 오자. 그래갖고 겸사겸사해서 빡독을 X를 해서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 안 하겠지 했는데 100분이나 평일에 신청해서 엄청 놀랐어요. 100분이나 엄청 신청해서 진짜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갔다고요? 저는 거기 이제 부산에 제가 아끼는 인재가 있어갖고 그 친구를 점심을 만나기 위해 SRT를 타고 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저는 인재에 대해 아쉬움이 엄청나게 크고 진짜 갈증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재시고 그 다음에 잠재적 가능성, 그 다음에 도전 의지, 그 다음에 학습 능력 이런 게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매일같이 이렇게 점심에 만나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루고 싶은 꿈, 거기에 어떤 허브가 돼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엄청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점심에는 누구를 만나려고 싸돌아다닙니다. 그게 정말 다양한 분이에요. 비영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학생도 있고 뭐 별의별 분이 다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분, 우리 공동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저는 진짜 다 찾아다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협상은 뭐다? 협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뭐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협상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아쉬움의 최저점을 발견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은 협상의 달인이 될 수가 있고 원하시는 거를 다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협상, 그러면 아쉬움의 최저점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이 학습을 해서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하고 최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데이터 타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찾기 위해, 뭘 아쉬워하는지 찾기 위해. 아셨죠?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다들 협상 왕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쉬운 거를 없애셔갖고 쉽게 타협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고객분이 저 앞에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뭐 심박사 TV가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미소를 이렇게 연하게 띄워주시면서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 또라 이렇게 방송 찍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보다 형인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찍다가 고객분한테 걸린 건 또 처음이네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